여러분들 혹시 쿠르드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무슨 족? 올빼미족, 오렌지족, 캥거루족은 들어봤어도 쿠르드족은 또 처음 들어보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쿠르드족은 주로 아랍 전역에서 살아가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인구만 해도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는 된다고 하죠. 대부분이 한민족인 우리나라의 인구가 약 5천만 명 정도이니 쿠르드족이 꽤 많은 수로 이루어진 민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쿠르드족들과 한민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쿠르드족은 우리나라와 같은 그들만의 국가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왜 독립된 국가를 설립하지 못했냐에 대해 살펴보게 되면 쿠르드족이 살고 있던 땅은 아주 옛날부터 여러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살아남기 급급했다고 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면서 민족의 혈통을 유지해왔는데 과거 한창 잘 나가고 있던 영국의 뒤통수 맞고 최근에는 믿고 있었던 미국도 쿠르드족에게 등을 돌렸네. 이로 인해 쿠르드족 내부에서 꾸준히 독립을 위한 몸부림을 쳐봐도 독립국가를 세우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린 쿠르드족의 몸부림이 애초부터 잘못됐어. 아니 독립시켜달라고 하면서 군사시설에 로켓을 발사하질 않나 하나같이 무력으로 투쟁하는 과격한 방식이네. 결국 무력 투쟁을 주도한 쿠르드족 단체는 전 세계적인 무장단체로 규정되기도 하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측면으로 외면받게 되면서 특정 인물들에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늘의 예급 비밀 왜 나한테 지랄들이야? 그래 안 그래? 인종차별주의자의 표적이 된 쿠르드족 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쿠르드족은 아랍 전역에 걸쳐서 거주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튀르키의 남동부, 시리아의 북동부, 이라크의 북부, 이란의 북서부, 아르메니아의 남서부까지 곳곳에 퍼져 있죠. 아무래도 너무 많은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다 보니 그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 대략 3천만 명에서 4천만 명 정도의 쿠르드족이 거주하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쿠르드족 대부분이 중동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약 1,500만 명 이상이 튀르키예에 거주하고 있고 이란과 이라크에도 각각 50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 쿠르드족은 중동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거론되는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 문제는 이렇게 많은 인구를 가진 민족이 단 한 번도 자신들의 나라를 가져보지 못했다고 하네. 아니 종교도 순위파 무슬림으로 대부분 비슷하고 문화, 정서, 심지어 언어도 똑같은 민족이 나라를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쿠르드족이 독립된 국가를 설립하지 못했냐를 살펴보게 되면 고대부터 쿠르드족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시도 때도 없이 강대국들이 침략했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대표적인 국가로는 페르시아, 로마, 오스만 제국 등 한때 중동을 장악했던 국가들이 있죠. 아무래도 이런 강대국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눈치 보기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쿠르드족은 독립된 나라를 세울 생각조차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남기 바빴던 겁니다. 이로 인해 주변 강대국들은 쿠르드족을 지구의 미아, 중동의 집시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스만 제국이 쿠르드족을 지배하고 있던 1914년 7월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이때 당시 오스만 제국을 쓰러뜨리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있던 영국은 쿠르드족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야, 너 언제까지 남들 밑에서 쭈그리고 살래? 이번에 우리 말 잘 들으면 독립국가? 야, 너 또 할 수 있어. 국가? 그 말대로 들으면 너무 달달해서 이가 썩어버릴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의심스러워. 아니 썩고만 살았나? 아 됐어 저도 못 받아먹는 것들이랑 무슨 대화를 하냐? 그냥 없던 일로 해.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 오케이 내가 오스만 제국 놈들 제대로 흔들어줄게. 이제 말이 좀 통하네. 좋아 친구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이렇게 영국은 쿠르드족에게 자신들과 함께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준다면 전쟁에서 승리 후 독립국가를 세워준다는 약속을 하게 되죠. 아무래도 과거 강대국한테 두들겨 맞기만 했었던 쿠르드족은 독립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영국과 연합국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을 포함한 연합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쿠르드족은 약속대로 독립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지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영국이랑 연합국들이 갑자기 암몰랑하고 개무시를 해버리네. 분명히 1920년 연합국이 오스만 제국과 체결한 세브르 조약을 보면 쿠르드족의 독립국 건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브르 조약이 반대하는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의 튀르키예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튀르키예가 이때 영토 좀 더 먹어보겠다고 나선 그리스 왕국과의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아니 이 전쟁에서 우리 아직 힘 안 빠져서 라는 모습으로 그리스를 씹어 먹어버리네.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1923년 연합국과 새로 로잔 조약을 체결하면서 세브르 조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로잔 조약 어디에도 쿠르드족의 독립에 대한 내용이 없어. 튀르키예가 힘이 좀 세다 싶으니까 쿠르드족과의 약속을 순식간에 버린 거지. 하지만 쿠르드족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계속 커져만 갔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기 위해 1978년 튀르키예에서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즉 PKK라는 독립운동단체를 설립하죠. 그런데 PKK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매우 과격해. 아니 우리 독립시켜 달란 말이다 라면서 무장시위를 일삼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에서 폭탄을 터뜨리거나 방화, 파괴를 일삼는 건 기본이고 로켓탄을 날려대면서 튀르키예의 군사기관과 치안기관을 공격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튀르키예를 포함한 미국, 북대서양 조약기구, 유럽연합 등은 PKK를 무장단체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튀르키예는 PKK의 본거지가 내부에 있고 자신들에게 공격을 일삼기 때문에 그들을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모든 쿠르드족이 PKK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PKK가 저지른 만행이 워낙 가격하다 보니 전 세계에서 쿠르드족을 향한 시선이 고일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천조국 미국 또한 쿠르드족에게 등을 돌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난 2014년 스스로 국가라고 칭하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리아의 쿠르드족 민병부대인 YPG는 자기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맞서 싸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때마침 이슬람 무장단체를 때려잡고 있던 미국의 눈에 YPG가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은 YPG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쿠르드족은 혹시 미국 형님의 힘으로 독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고 더욱 열심히 이슬람 무장단체에 맞서 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러나 이번에도 쿠르드족은 독립이라는 염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10월 7일 시리아에 주둔해 있던 미군을 철수할 거라고 선언해버렸거든. 근데 미국만 믿고 있던 쿠르드족인데 미군이 철수를 선언한다? 뭐 이건 쿠르드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물 나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미국마저도 쿠르드족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쿠르드족이 좋은 대우를 받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쿠르드족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삼도 모자라 말 그대로 각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란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의 경우를 보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시위를 해서 경찰한테 잡혀왔는데 만약 여성 쿠르드족이다? 그럼 경찰이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개인 신문실에 쿠르드족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다음엔 거기 너 시위하다 잡혀왔지? 그런데 너 혹시 쿠르드족이야? 네?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데요? 쿠르드족이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거 쿠르드족 맞네. 마침 잘 됐다. 야 너는 이쪽으로 와. 좀 더 자세하게 조사 들어간다. 뭐?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건데? 야 이거 안 나? 뭐 이런 식으로 아무도 없는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간 뒤 신문실에서 진행되는 건 조사가 아니라 쿠르드족에게 강제로 그 행위를 하는 거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 더 충격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사람들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쿠르드족들은 이런 몹쓸 짓을 당한 것도 모자라 경찰들이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을 하기도 한다고 하네. 이때 가족까지 싹 다 끌고 와서 형 한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자수해라. 뭐 이런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렇게 쿠르드족들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왔다 보니 같은 쿠르드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예시로 시리아 내전으로 이라크에 피신해 있는 쿠르드족 난민들이 있었죠. 먼저 시리아 쿠르드족 피난민은 이라크 쿠르드족과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아니 같은 민족이 낯선 땅으로 피난을 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줘도 모자랄 상황인데 쿠르드족은 독립하겠다더니 같은 민족이라는 소속감 그런 건 전혀 안 보여. 이라크 쿠르드족이 몰려가서 시리아 쿠르드족을 괴롭히질 않나, 강제로 그것을 하지 않나,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인종차별주의자에게 쿠르드족은 아주 눈에 띄는 먹잇감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자기 국가도 없는 놈들이 여기저기서 핍박당하고 있는 게 딱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게다가 쿠르드족이 쓰는 언어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가 아닌 쿠르드어라는 고유의 언어라고 하거든요. 뭐 이것마저도 인종차별주의자에게는 아니 꼽게 여겨지는 거야. 결국 쿠르드족은 인종차별에 의한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지난 2022년 12월 23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문화센터 근처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 3명의 인원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69살의 남성으로 스스로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밝혔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자신을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밝힌 것도 모자라 경찰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쏜 총에 쿠르드족 몇 명이 죽었냐고 물어봤다고 하네. 뭐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굉장히 소름이 돋으면서 인종차별에 별의별 미친놈이 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이었죠. 이 사건은 2013년에 있던 쿠르드족 살인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데요. 2013년 1월에도 PKK 창립 멤버 한 명을 포함한 3명의 쿠르드인이 총에 맞아 죽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10년 사이에 2번이나 비슷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 크리스마스 이브인 2022년 12월 24일 프랑스에 있는 쿠르드족들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벌인 사건에 진상 규명을 해달라라는 명목으로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하죠. 쿠르드족을 향한 인종차별 때문에 시위를 한다? 그러면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 방법이 좀 많이 과격하네. 아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이는 것까진 이해가 되지만 물건을 쌓아서 불을 붙이고 경찰을 향해서 돌이랑 손에 잡히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져 심지어 도로에 얌전히 주차되어 있던 차를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과격한 시위를 진행하다 보니 경찰관 31명과 시위대 1명이 부상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죠. 쿠르드족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과격한 방식의 시위가 계속된다면 국제사회 질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럼 나를 위한 집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